제가 저번 주말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썸네일부터 대박이에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재미는 있어. 그런데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을 타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 분명히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폰을 손에서 못 놓겠어요.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거의 허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지? 라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으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올리고 성공할 수 있는 뇌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살까? 왜 우리는 이제 눈 뜨고 나서 자기 직전까지 일에 집중해야 할 때, 화장실 갈 때까지, 소중한 사람과 데이트하는 그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할 정도가 됐을까? 그건 바로 자기계발계에서 엄청 유명한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파민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의 기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파민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 기대될 때,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 잭팟이 터질까 말까 막 두근두근할 때, 이럴 때 도파민이 터져요. 인간이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돈을 꼬라가면서도 계속 땡겨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언제 새로운 대박이 날지 모른다. 이 불규칙성 때문에, 랜덤성이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파민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쾌락 호르몬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예측 불가능성에 나오니까 또 예측 불가능한 거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스마트폰이랑 그럼 이 도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파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이 예측 불가능의 끝판왕, 예측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왜? 손가락으로 스크롤만 다운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가만히 누워서 이러고 있으면 마치 도박에서 777 잭팟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무한 스크롤,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너무한 사람이에요. 야, 근데 그럼 쾌락 느끼면 좋은 거 아니냐? 개이득이라며? 그러면 그냥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24시간 스마트폰 붙잡고 방에서 늘어져 있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 못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장하고 자기계발적인 요소 빼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도 다 5시간, 6시간 넷플릭스, 유튜브 달리고 나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 망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 이 도파민의 이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적으로 기울어진다. 도파민의 별명이 뭐라고요? 쾌락 호르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특성이 저울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쾌락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올라간다? 고통이 증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파민만 추구하고 막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쾌락과 도파민을 추구하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도파민이란 녀석을 어차피 고통을 가져올 쓸데없는 것, 무소유 이렇게 아예 끊어내야 할 나쁜 녀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게 방구석에서 스마트폰 볼 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막 성취해낼 때, 그럴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즉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정말 좋은 땔감이라고 해야 되나?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도파민의 효과, 부작용을 역이용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성공하는 데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은 바로 세뇌입니다. 세뇌. 저번 영상에도 제가 세뇌라는 단어를 한번 썼는데 세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뇌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근데 심플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제가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조종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떤 사고 체계, 우리 뇌에 이미 근간이 되어 있는 사고 체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것이 뇌에 자동으로 회로로 깔려 있어요. 심심하면 폰을 봐야지.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고 회로를 바꿔야 돼요. 즉 뇌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파민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뇌를 할 수 있냐? 그 방법은 첫 번째, 과정을 기대하기. 이거 무슨 말일까?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 자기계발계에선 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결과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면, 예를 들어 100억 부자가 되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멋진 몸매를 가지면, 그러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만 가면 내 눈부신 라이프가 막 펼쳐질 거고 막 클럽 가서 막 우와 너무 즐겁겠다. 실상은 어때요? 별거 없잖아요. 대학 가서 막 너무 신나는 그런 기분 언제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대학교 1학년 끝나면 끝나요. 아, 나 그럼 연애하면 행복해지겠지. 해봐서 아시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한번 하고 나면 언젠가 또 애정은 식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물론 그 와이프와의 연애 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저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취업하면 뭐가 달라져요? 결혼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집을 사면 뭐가 달라져요? 막상 겪어보면 결과는 좋긴 해도 처음에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달성되고 나면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뇌과학적으로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인스타브레인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보상 시스템을 빈번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돈, 음식, 섹스, 인정 혹은 새로운 경험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기대감이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도파민 막 뿜뿜뿜 하는 게 어떤 원하는 돈, 음식 이런 걸 얻었을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 기대할 때라는 겁니다. 기대할 때.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할 때가 좋은 거지, 막상 이걸 진짜 얻어내고 쟁취하고 나면은 금방 질린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들리냐? 아, 그래, 기대가 좋은 거구나. 그럼 나는 맨날 방구석에서 기대만 하고 있어야지? 당연히 아니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목표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현실에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는 행복해. 그럼 바보죠. 그런데 그냥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상상만 하고 실천하고 뭔가 바뀌는 게 없을 때 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도파민 네이션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생활이 기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릇된 이미지만큼이나 거짓된 소외감과 비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의학자들은 이 느낌을 현실감 소실과 이인증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무서운 증상이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현실이 매칭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는 인생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리로 인한 괴로움이 마치 자살을 유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과에서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기대해야 된대. 기대가 우리를 행복해야 된대.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생겨서 우리가 자살할 정도로 괴롭대. 아,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을 바꾸면 돼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기대하라고 했어요. 얼마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다. 나는 이 과정을 즐기겠다.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 등등. 이거는 뭐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어떤 달성되는 종결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에 갔어. 결과 막 기대하다가 막상 결과를 얻고 보니 별거 없네. 이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예를 들어 10억, 100억 막 이런 부자다. 이거는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좌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표 자체를 오늘 하루 최선 다하기,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기, 이렇게 사는 건 어때요? 훨씬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쉽잖아요. 100억 부자 되기 그거 오래 걸려요. 어쨌든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과 친절하게 지내기, 이거 오늘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바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 결과를 원하지 말고 과정을 기대하라. 즉 다시 말해 삶의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야,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세뇌다, 세뇌. 세뇌를 어떻게 할까? 제가 매일 하는 습관인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 5분 저널이란 습관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참 감사한 것 3가지, 그리고 오늘이 너무 기대되는 이유 3가지, 뭐 오늘을 더 특별하게 만들 3가지인가? 뭐 이런 거 아침에 쓰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끝내주는 일 3가지, 그리고 오늘의 다짐 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일부러 오늘은 너무 끝내주는 하루가 될 거야. 오늘 나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하루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이게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적음으로써 끊임없이 과정에, 그 과정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행복할 거리를 찾아가고 과정을 기대하는, 어떻게? 세뇌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파민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달성돼도 허무하기만 할 것에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어떤 과정 속에서 도파민을 뿜뿜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파민을 성공 에너지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도파민 금식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막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른 것들보단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뭐 물론 그게 유한하고 진정한 재미가 아니라는 건 아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알았지만 어쨌든 뭐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다른 거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방송들 보면 압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전원일기 이런 편안한 드라마들도 인기 많았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오징어 게임 정도 되지 않으면 히트하지 않잖아요. 자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어떤 자극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녀요. 그런데 휴대폰은 어때요? 계속 새로 고침하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우리가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요, 뭐가 커진다? 고통이 커져요. 그리고 이 쾌락을 느끼는 기준이 점점 올라가서 사소한 것엔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악순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 매일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사소한 변화와 사소한 성장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 없어도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도파민 금식을 해야 된다. 도파민 금식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자극을 차단해라. 스마트폰 저리 치우라는 거예요. 도파민 네이션에선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내성이 생긴다 했잖아요. 점점 이 쾌락에 대해 무뎌지고 내성이 생긴 우리 뇌의 어떤 쾌락 중추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루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약간의 쾌락과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내성이 너무 높아져 있을 때 도파민을 아예 차단하고 나면은 작은 거에도 너무 재밌다. 마치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 예시가 좋진 않습니다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다가 한 달 뭐 2달 이렇게 끊고 났다가 못 참고 어떻게 오랜만에 한 번 딱 했다. 그럼 완전히 뿅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자극이 차단돼 있으면 평상시에는 그 한 대로는 뭐 기별도 안 갔는데 차단된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필터가 다시 리셋되고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도파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극을 차단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요. 한 일주일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다 안 보고 차단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에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상 직후. 그리고 또 뭐냐? 화장실 앉아서 큰일을 볼 때, 소변 볼 때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만. 아무튼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럴 때만 좀 스마트폰 차단해보자. 정보를 차단해보자. 그렇게만 해도 일상에서 어떤 업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 오히려 재미를 느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저녁 NC 이후로 보지 말자. 이게 NC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자기 한 2시간 전, 자기 한 2시간 이전부터는 절대 보지 말자. 왜? 그렇게 자극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도파민 필터도 낮아질 뿐더러 우리 수면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몇 시 이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저는 저녁 9시 이후로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녁 NC 이후. 그리고 세 번째는 딱 하루만 차단해보자. 일주일에 하루든 한 달에 하루든 딱 하루만 좀 차단해보자. 한 달은 우리가 스크린 타임 매일 1시간 이하로 찍기 이거는 못해도 하루 그냥 스마트폰 던져놓기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가족한테 숨겨달라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꼭 그 스마트워치로 찾기 해가지고 찾고 있다? 아무튼 딱 하루만 좀 참아 보자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자꾸 중독되어 있고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도파민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극의 내성이 생겨서예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으로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그런 행동들이 도파민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에 그 쾌락 센서 저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리셋해야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일상에서 느끼는 성장의 순간에도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리셋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다? 도파민 금식, 자극 차단이다. 역설적으로 도파민을 금식하게 되면 작은 자극과 일상적인 것들에도 우리는 도파민을 느낄 수 있고 과하지 않은 자극으로도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자극적인 걸 버려놓고 북토크 영상 이런 유용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중독이 된 상태로 낭비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파민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슨 재밌는 정보를 언제 줄지 모르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죠. 성공의 원동력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정을 기대하자. 도파민은 기대에서 비롯되고 결과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다가 결과가 허무해버리면 우리가 허무하고 이게 뭐지? 하고 다운되는 기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달성되지 않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값 100억이라는 이런 수치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지 그 과정을 기대하자. 어떻게? 셀프 세뇌를 함으로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도파민 금식을 해야 한다. 자극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자극 필터, 쾌락 필터가 낮춰져서 일상적인 행동, 조금 재미는 덜하지만 나에게 유익한 그런 행동에서도 우리가 재미를 느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도파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뇌의 회로가 변경돼서 우리 스스로를 세뇌할 때 우리는 성공 에너지로 도파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